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국을 찾은 600여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과 함께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함께 이끌어갈 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이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인 600여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한편 국내외 선교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희망의 선교, 그리스도와 함께란 주제로 열린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 벌써 45년째 이어온 순복음 선교사들의 축제입니다. 선교사들은 매년 진행되는 선교 대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선교 전략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또 배우고 또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서 큰 열매를 거둬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랑받아서 더 성령 충만하여 현장에 가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대회에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사역 중인 600여 선교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1975년 순복음교회가 설립된 이래 2019년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700여 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순복음 선교회 이영훈 이사장은 선교사들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주의 종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 절대 지상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살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조윤기 원로 목사는 한 사람,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선교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선 감당하기 힘들다며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경기 파주시 영산수련원으로 장소를 옮겨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이어갔습니다. 수련회에선 이슬람과 이단 특강을 비롯해 다음 세대 전도, 선교사 가정의 문제 등 다양한 사례 발표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한기채 목사가 지형은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총회 둘째 날 진행된 임원 선거는 이번 총회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461표, 지형은 목사가 298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510표를 얻지 못해 재투표를 해야 했지만 지형은 목사가 후보 사퇴를 선언해 한기채 목사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엔 단독 입후보한 류정호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류정호 신임 총회장은 이번 113년차 교단 표어는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 갈등과 통일 등 여러 현안들을 성결의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운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구티비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역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구티비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마교회 일성 목사는 영적인 눈을 열라는 설교를 통해 운영이사 모두 백향목 같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티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엔 운영이사 40명을 위촉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초대 회장엔 제이풀 대표 권혜진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권 회장은 미디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운영위원회가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며 운영위원회가 주인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섬겨주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 새 일본의 자살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 통계 발표 주기를 바꾸는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20년 가까이 봉사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유금예 씨를 만났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의 성착취 거래 규모는 연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이버 성매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9살가량의 소녀들이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중국의 성거래망 해체와 북한 정권의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대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자살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살 문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자살 통계 발표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는데요. 때문에 자살 경향 분석이 용이해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년도 자살률 통계가 그 이듬해 9월에 발표되고 실제적인 데이터 확인은 12월에나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고 현상 파악이 가능한 통계를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현장을 소개하는 굿뉴스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해온 유금예 씨를 만났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집짓기, 임의용과 목욕봉사 등 지금까지 안 해본 봉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엔 조손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TV에 제보해 손녀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데요. 유금예 씨는 봉사는 일상생활과도 같다며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중독물질 생산자로 치부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WHO의 이번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44명의 위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당 추천위원 5인을 포함해 총 4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전인 올해 9월경에는 미세먼지 감축 단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고 펼치는 아이폰 출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승인받은 특허는 구부릴 수 있거나 유연한 디스플레이와 덮개층을 장착한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미 폴더블 폰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미디어 사전 리뷰에서 스크린 불량 등의 문제로 출시가 연기됐고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거래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업계는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만 7,1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약 2,900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 역시 같은 달 기준으로 36개월째 경신 중입니다. 당국은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 경향 등을 출생아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저출생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생명이 위독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합니다. GMS는 기금 조성을 통해 선교사들의 위기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위기관리 특별기금 조성은 김정호, 서은영 선교사의 딸 예경양의 위기 상황에 세계 각지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지낸 양병희 서울영안교회 목사가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인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재단 이사회는 600여 명의 탈북자에게 세례를 주고 북한 선교 지도자를 양성한 양 목사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 만장일치로 학위 수여를 결정했습니다. 고 박노가 선교사의 삶을 그린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가 전국 5개 도시에서 목회자 시사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30년간 필리핀 오지마을 50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 지난해 소천했습니다. 영화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며 자신의 시한부 판정에도 다른 이들을 섬긴 박 선교사의 삶을 다뤘습니다. 대전 영락교회가 한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남대는 1956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사학입니다. 대전 영락교회 김등모 담임 목사는 한남대 이덕훈 총장을 만나 국가와 사회에 인재를 많이 배출하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